연금저축을 가입하면 납입한 금액의 12%를 납부할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가입했다면 12만 원의 세금을 덜 내거나 이미 낸 세금에서 돌려받게 됩니다. 100만 원씩 10년간 납입했다면 매년 12만 원씩 총 120만 원의 세금을 덜 내거나 이미 납부할 세금에서 돌려받게 되는 셈입니다. 납입한 자금에 운용 수익이 없다 할지라도 어느 상품보다도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셈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독특하게 납입할 때 12%를 공제하지만 나중에 그 금액을 수령할 때 일정 세금을 내야 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세금이 적지만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에 수령하는 경우 세금이 많습니다. 따라서 노후에 사용될 연금을 위하여 중도 해지하지 마시고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라고 합니다. 이를 줄여서 소장펀드라 부르는데요. 40% 이상 주식에 투자되는 펀드에 10년 가입하면 매년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을 납입했다면 100만 원의 40% 4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단, 직전용도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반드시 이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은 납입액의 12%를 세액에서 빼주니까 100만 원을 납입했다면 12만 원의 세금을 덜 내거나 이미 낸 세금에서 돌려받게 됩니다. 이와 달리 소장펀드는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주는데요. 100만 원을 납입했다면 100만 원의 40%인 40만 원을 소득공제 받게 됩니다. 여기서 4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은 아닌데요. 40만 원에 내가 적용받는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돌려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38% 총 5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서 내가 적용받는 세율에 따라 소득공제의 절세 효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 과세표준을 3천만 원이라 가정한다면 제가 적용받는 세율은 15%이고 40만 원의 소득공제의 절세 효과는 40만 원의 15%, 즉 6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흔히 알고 있는 연봉은 아니고요. 연봉에서 이것저것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제가 적용받는 과세표준을 알려면 올해 세금 신고가 끝나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작년도 과세표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요. 회사의 요청에서 작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두 번째 페이지 우측 하단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인해 보시면 내가 적용받는 대략적인 세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이 상품을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120만 원까지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주는데요. 매달 10만 원씩 납입했다면 매년 48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연간 한도가 240만 원까지 오를 예정이어서 240만 원의 40% 96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다만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경우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이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되도록 모두 만기까지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만 급한 자금이 필요하면 중도 해지도 고려해야 되는데요. 소장펀드와 청약저축의 경우 적어도 5년 이상은 유지하셔야 됩니다. 5년 이내 해지 시 납입액의 6%를 해지 추징세액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단 청약저축의 경우 주택 구입 등의 사유가 있으면 추징세액을 안 낼 수도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와 달리 연금저축 소장펀드의 경우 주택 구입 등의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해지 추징세액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이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연금저축은 절대로 해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세 상품은 직장인이 반드시 받아야 될 권리입니다. 사전에 미리 확인하셔서 꼭 이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